아니고. 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태양계 형성될 때 아까 성운수랑 똑같아. 동시 탄생이 중요하지. 하나의 성운에서 동시 탄생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리고 보니까 하나의 성운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다 보면 특이한 게 생겨요. 뭐냐? 회전하게 돼. 이게 막 널브러져 있던 운동성이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하나로 합쳐져. 그러니까 이 회전하는 운동이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뚜렷해진다고. 그걸 언제 할 수 있어? 그 요즘에 김연아 선수 아나? 피겨? 그 피겨나 이런 거 할 때 돌잖아. 돌 때 빨리 돌리면 어떻게? 쿨이면 엄청 빨라지지. 그 원리는 똑같은 거야. 얘가 수축을 하게 되면 이 운동성이 뚜렷해진다고. 이렇게. 이게 뚜렷해지면서 돌기 시작해. 돌면은 얘가 납작해져요. 납작해지면 이 납작해지는 이 원반형 성운이 형성되거든. 납작해지는 원반형 성운이 형성이 돼.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죠 이거.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고. 돌면 납작해진다고. 아니 피자가 팍 돌리면 이렇게 알지? 그저 약간 구형같이 이렇게 무게무게 있던 게 회전을 뚜렷하게 하면서 납작해지더라라는 거야. 납작해졌을 때 이 중심 부분에서 원시 태양과 태양이 형성된다는 거죠. 여기가 원시 태양과 태양이 형성된다. 물론 원시별은 주변 곳곳에서 생성될 수 있어. 아까 얘기했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우리 성운의 주인공. 내가 원시 태양과 태양과 둘 다 적은 이유는 알겠지. 중력 수축에 의한 열로 빛을 내고 있을 때, 그다음 1000만 켈빈 도달했을 때, 이걸 하고, 그 다음 요 권고에서 가까운 거 1번, 2번, 3번, 4번 여기도 대칭되게 1번, 2번, 3번, 4번 자리가 지들끼리 뭉쳐. 1번 자리끼리 뭉치고 2번 자리까지 뭉치고 3번 자리끼리 뭉치고. 그럼 이걸 위에서 보면은 동그란데 납작한 거죠. 납작한 거고 중심은 이제 태양 또는 원시탄이 있는 거지. 이때 1번이 지금 여긴 거야. 1번, 1번 이렇게 요 지역이 청소가 되면서 하나를 뭉친다고. 2번 지역이 쫙 여기 하나를 뭉친다고 이렇게. 이 뭉친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행성. 요 파편들이 이제 행성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태양계 친구들이 동시에 탄생한단 말이야. 이 동시에 탄생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야. 요 행성들이 이렇게 동시에 탄생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들어봐.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게 돼. 동의하냐? 같은 방향으로 공전해. 왜냐면 성운이 도는 그 방향을 그대로 다 갖고 있을 거야, 얘들이. 그래서 이 지구가 있으면 이게 지구라고 할까? 지구의 자전축 끝에 북극성이 있다고 하죠, 북극성. 이 위쪽 대가리로 쫙 멀리 보면 북극성이 있단 말이야. 북극성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 모습인 거야. 북극성에서 바라보면 반시계로 들어가야 돼. 이게 기준이 되게 중요해. 똑같은 움직임도 위에서 봐야 반시계지 밑에서 보면 시계야. 맞지? 그래서 북극성에서 바라봤다는 가정 하에서 북극성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모습이 반시계지, 반시계. 위에서 보면. 모두 다 반시계로 돌아, 반시계. 이 반시계로 도는 걸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서에서 동.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자전한다. 이 운동성이 다 있는 거야. 그대로 성운의 운동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행성들,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같은 방향으로 자전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동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지? 이 운동성들 다 반시계야. 반시계 서에서 동. 이게 서에서 동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 얘랑 같은 방향이지. 얘랑 같은 방향이고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잖아. 이때 서동은 어떻게 구현했냐면 태양이 뜨고 지는 게 결국 이 자전 때문에 뜨고 지는 거 아니야? 태양이 뜨고 지는 게 자전 때문에 뜨고 지는 거잖아. 내가 차를 타고 앞으로 와. 그럼 주변 배경은 어디로 가? 뒤로 가지. 이거를 응용한 거야. 태양은 어디서 떠서 어디로 가?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 그게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반대로 해석한 거야.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기 때문에 자전하는 방향이 서에서 동인 거야. 그거랑 동전하는 방향이 같으니까 동전도 서에서 동인 거야.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겠어요? 태양으로 정리됐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성운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동전하고 같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다. 알겠지? 물론 예외가 있어요. 금성과 천왕성은 예외야. 금성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돌아. 자전이. 동전 다 똑같아. 자전이 그 서에서 그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가 아니고 시계로 돌아. 근데 이게 엄청 느려. 어느 정도 느냐?
1년 걸려. 우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 근데 금속 이 한 바퀴 돌려서 1년 걸린대. 엄청 느리지. 그래서 이거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과학자들이 그 큰 외계 천체에 부딪혔다고 생각해. 우리 태양계 식구 말고 헨리에서 같은 애들도 우리 지구로 왔다가 가잖아. 이런 식으로 오다가 금속 때린 거지. 금속을 때렸는데 이 결이 도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때린 거야. 그래갖고 이 반대로 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천왕성 같은 경우는 이 누워서 돌아. 이게 자전축이 누워갖고 이렇게 돌고 있거든. 왜 그랬을까? 얘도 얻어맞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똑바로 서서 그러는데 얻어맞아갖고 누웠다. 여튼 기본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가 공전하고 있더라. 됐고, 다음 이 중력수축기에서 당겨오지. 당겨오면은 태양이랑 가까울수록 밀도가 커요. 묵직한 애들이 빨리 달려와. 바깥쪽에일수록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어. 그래서 밀도가 큰 쪽에 암석형 행성이 있는 거고, 밀도가 작은 쪽에 기체형 행성이 있는 거야. 우리 지구는 암석형이지, 밟을 땅이 있는 곳이잖아. 어디까지야? 수금지화까지는 암석형이지. 수금지화 암석형이야. 목토 천해 같은 경우는 기체형인 거야. 그렇게 된 게 이 중심 부분 쪽으로 밀도가 큰 놈이 쏠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중요한 거 위주 부분 넘어갈게요. 거기 첫 번째 내용이 초신성 폭발한 충격으로 안정화 상태에 있는 거대한 성운이. 여기까지 하자. 이거에 대해서 추측하기 시작했다. 봐봐, 이 성운, 그리고 우리가 있기 전에 초신성 폭발을 해야지 이 성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얘가 또 뭉칠 조건이 별이 또 터지네. 근처에 다른 별이 터질 때 그 터지는 압력으로 싹 쓸리면서 이제 압축이 되는 거거든. 얘는 그걸 설명하는 거야 지금. 초신성 폭발을 해서 생긴 충격으로 수축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 태양을 이루고 있는 성운 자체도 초신성 폭발에 의한 잔해라는 걸 기억을 해달라는 거야. 자, 그 밑에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 형성. 거기 보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이때 반시계 방향이고 북극성 기준으로 반시계면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 내가 지금 설명해줘서. 원시 태양 만들어졌고요. 다음에 미행성체를 형성한다. 여기 돌면서 청소한다고. 지들끼리 이제 척척 둘러붙는다는 얘기야. 중심은 원시 태양 만들고 주변에 미행성체를 형성하고, 미행성체들이 서로 합쳐지고 충돌하면서 원시 행성이 된다는 얘기가 뭐지? 다음에 핵융합, 원시 태양은 핵융합하면서 이제 진짜 태양이 되는 거고, 미행성체는 원시 행성이 된다고 했지. 그러다가 이제 진짜 행성이 될 거야. 원시 행성이 됐다가 진짜 행성이 됐다. 행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태가 동그래요. 원시 행성 같은 게 한이 멋대로 생겼어. 철퍽철퍽 붙다 보면은 개파 오분절로 생기는데 어느 정도 중력에 의해서 다듬어지면 동그래진다고. 이때 원시 행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직 지구가 완성이 안 됐어. 즉 밟을 땅이 없어. 원시 행성. 혹시 들어봤냐? 마그마의 바다라는 시기? 뒤에 나올 텐데. 뒤에 여기 마그마 시기 때 이거죠. 지금 요 정도만 봐. 이렇게 되면서 중심 부분은 밀도가 큰 암석형, 바깥쪽은 밀도가 작은 기체형으로 나뉜다고. 이때 암석형을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 가스형을 목성형이라고 하죠. 목성형. 밑에 보면 지구형과 목성형 구분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지구형이 또 크다고 했지? 거기 태양 가까운 쪽은 무거운 물질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녹물점이 높은 철, 니켈 등의 무거운 물질이 남아있고요. 목성형은 가벼운 물질이 모여있다. 특히 수소와 헬륨 같은 거. 됐어요. 밑에 이거 중등과학이 나오는 내용인데 기억하기 쉬우니까 하나 설명할게요. 지구형은 앞으로
이거 어차피 외워야 되는 틀이거든. 외우기 쉽게 정리해줄게. 지구형 행성은 그 쇠구슬의 이미지로 접근해서 쇠구슬. 목성형 같은 경우는 통나무의 이미지로 접근해. 통나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쇠구슬이랑 통나무 비교하면 돼. 야, 쇠구슬이 그냥 통나무가 그냥 통나무가 크지. 그 누가 뭐 통나무가 뭐지? 밀도. 통나무는 물 위에 뜨잖아. 쇠구슬 갈아입고 그 통나무는 밀도가 작다. 네? 심지어 토성은 진짜 물에 뜰 수 있어. 밀도가 1보다 작아. 토성을 담을 수 있는 물이 있으면 아마 물 위에 뜰 거야. 표면 상태는 알고 있죠? 지구형이 발굴 땅이 있고 지금 암석형. 그다음에 얘는 가스야. 고리랑 위성수 같은 경우는 그냥 지구랑만 비교하면 돼. 지구에 고리 있냐? 지구에 고리 없잖아. 지구형은 고리가 없어. 그냥 위성수 적거나 없다가 되지 지구형. 지구 해봤자 달 하나밖에 안 갖고 있잖아. 근데 목성형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건드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구형 그 목성형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이 얘기가 그 얘기지. 태양계 성분은 초시스 폭발로 형성되었다고 하다가 지금 보면 철과 무거운 원소가 있거든. 지금 지구에 우라늄이 됐든 금이 됐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구나 알 수 있다. 됐어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지구 형성하는 과정을 볼 건데 아마 미행성체가 아까 그 궤도 있지. 궤도에 일부 지들끼리 뭉친 그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때 큰 놈 기준으로 지나가면서 하나씩 철곡적으로 붙여나가거든. 이때 이 미행성체가 합쳐지면은 원시행성이 된다며. 원시행성. 자, 이때 특이한 게 있어. 미행성체가 이거 충돌이라고 표현해. 충돌. 이 충돌할 때 이게 미행성체야. 바깥쪽에 있는 큰 미행성체, 작은 미행성체. 얘가 가서 처박히잖아. 처박히는 행위 자체가 이게 위치 에너지가 높은 거 아니야? 내려왔으면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지? 그럼 뭐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 굉장히 빨라지다 갑자기 딱 멈춰버리지. 그럼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얘가 땅으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뭐게? 열 에너지. 그래서 여기 미행성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굉장히 빨라질 거야. 빨라지다가 멈추잖아, 순간적으로. 빵! 충돌하면 멈추지. 그 멈추면 그 에너지가 전부 뭐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어.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원시행성이 대표져요. 대표진다고. 이거에 의해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는 거야. 마그마의 바다. 지구가 싹 녹는다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해. 그 온실효과. 온실기체로 뭐 배웠어? CO2 배웠지? CO2. 근데 혹시 알아? 너 H2도 온실효과 이렇게 해봐. H2는 온실기체야.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따로 강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수증기를 바꿀 수가 없잖아. 여기 수증기가 적네? 뭐 많게 하고. 여기 많네? 적게 하고. 이게 안 돼. 이게 되면은 기상현상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겠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걸 조절할 수 있겠지. 그건 조절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배웠단 말이야, 지금까지. 근데 H2도 강력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엄청 뜨겁지, 이 당시에. 그럼 지금 지구에 있는 바다를 구성하고 있는 물들, 이게 전부 수증기였다고. 그 당시에. 그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바닷물이 수증기가 된다고 생각해봐. 걔가 만드는 온실효과가 엄청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가 싹 다 먹는 거야. 알겠지? 이거 그 당시에 바다. 지금 바다에 해당하는 이 H2O가 전부 다 수증기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얘한테 온실효과가 엄청났을 거 아니야. 열에너지 공급되고 온실효과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해. 계속 얻어맞으면서 가열만 돼. 그러니까 다 넣지 지금. 싹 다 넣는다고. 지각부터 핵까지 싹 다 넣는다. 싹 다 넣은 다음에 이제 천천히 식을 거죠. 더 이상 충돌이 없으면. 천천히 식어 나가는 과정에서 1번 그 집권의 밀도 차이가 분리가 된다. 밀도가 작은 건 뜨고 밀도가 큰 건 가라앉으려면 액체들만 가는 거 알고. 내가 스타이로폼이 있어. 굉장히 가볍지. 물에 떠. 스타이로폼. 그 다음에 고철덩어리가 있어. 고철덩어리. 이 고철덩어리를 이 위에다가 올려놨어. 스타이로폼 위에다가 올려놨어. 하루 지나면 뭐 강철봉은 내려가 있고 스타이로폼은 올라가 있냐? 아니야. 고체는 밀도 차이에서 분리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싹 다 너무 액체라면 가능하지. 이 마그마 바다식이 때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가 돼서 그 핵과 멘틀이 이제 분리가 된 거야. 핵과 멘틀층이 분리가 된 거야. 이때. 알겠지? 무거운 철들이 전부 다 핵에 가 있고 가벼운 규산형 물질이 멘틀에 가 있는 거지. 무거운 철 같은 경우는 주로 핵에 가 있고 그 SiO2, 그 규산형 광물 같은 경우는 멘틀 위쪽에 있게 됐다고. 철층과 규산형 광물층이 나뉘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마그마 바다 때. 그래서 이게 1번이고, 그럼 2번 두 번째 직권이 완성이 되고 두 번째가 수권이 완성이 돼. 그 비가 내릴 거 아니야. 100도씨보다 떨어지게 되면 뜨거운 비가 내린다고. 100도씨보다 떨어지게 되면 뜨거운 비가 내리고 얘네가 땅에 있는 각종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같은 애들 싹 다 녹여갖고 밑으로 끌고 와.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 끌고 와. 거기서 이제 액체로 머물러 있으면 그게 바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바다에 나트륨이 있는 거야. 들어와. 바다에 나트륨이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이거 들고 가자 해. 그래서 수권이 완성되는데 이 100도씨 뜨거운 물이 낮은 지대로 있는 거 아니야. 뜨거운 비가 저지대로 있는 거야. 이 과정에서 각종 그 지각에 있는 물질을 녹여서 갖고 온다고. 그때 왕창 들어온 게 누군 거야? 나트륨과 마그네슘. 이 과정에서 나트륨과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바다로 유입된다고. 땅에 있던 걸 녹여서 갖고 온 거야. 바다로 유입된다. 이렇게. Cl- 염소이온 있지. 또는 SO4- 황산이온 같은 거. 이거는 그 바닷속 화산을 통해서 온 건데. 바다 화산. 뜨거운 비가 육지를 싹 녹이면서 데리고 올 거 아니야? 그때 나트륨 마그네슘을 끌고 와서 바다에 지금 나트륨 마그네슘 녹아 있는 거고, 그럼 염화이온이나 황산이온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화산 폭발에 의해서 녹는 거고. 얘네끼리 뭉친 게 뭐야? 이게 소금. 그치? 이런 것 같은 간수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바닷물이 완성이 된다. 수권 완성됐고, 3번. 생물권이 먼저 완성돼요. 완성이 아니고 생물권이 도입이 되지. 누구? 그 바닷속 광합성 생물이 나온다고. 바닷속 광합성 세균, 남세균이라고 해. 광합성 세균 이퀄 남세균. 남세균이 열심히 광합성을 해갖고 바다를 다 가득 채워. 바다를 다 채우고 나면 이제 대기로 나오겠지? 바다를 다 채우고 나면 대기로 나와. 그 대기로 나오면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게 기권인 거야. 이거 완성 순서 시험 나오나 이거? 순서 완성되는 순서. 기권. 산소와 오존층이 그 다음에 완성된 거야. 광합성 세균이 등장해야지만. 마그마 바다 때 직권이 밀도 차이에서 분리가 되고, 두 번째 수권에서 뜨거운 비가 내리면서 얘네들을 바다로 끌고 오고, 다음 얘네들 화산 폭발에 의해서 분급되고, 이게 이제 붙어서 염류라고 하는 거지. 염류, 바닷속 염류, 중기 때 배웠을 거야. 염류. 바다에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하잖아. 염류가 저렇게 해서 생성된다고. 다음에 생물권 중에서 남세균 때문에 산소가 방출될 수 있고요. 마지막 기권이 산소와 오존층이 이렇게 된다. 자, 중요한 것도 밑줄 볼까? 미행성체 충돌로 발생한 열, 그 원리가 이거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 이렇게 해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면 이 마그마 바다에서 가벼운 물질 떠오르고 무거운 물질 가라앉아. 그다음에 원시 지각과 바다 형성되는 과정. 원시 바다의 경우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비가 내린다. 이때 그 모여서 원시 바다가 형성된다는 거. 이 과정에서 이거 지금 교재 안 나와서 적으나 요거에서 염류가 언급된 거야.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 얘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고 이 광합성한 성분이 이제 기권으로 나간다. 기권해설의 산소와 오존을 형성한다. 끝. 이제 밑에 이 부분 봐.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뭐가 있냐? 일단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라는 얘기 이해할 거야. 이건 빅뱅이고, 이거 빅뱅이고, 이 나머지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다. 다양한 원소들이 양은 적지만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 제거됐다. 내 몸을 수소가 이루고 있지. 헬륨은 이제 비활성이 지니까 노랄 게 없고, 수소는 각 부분마다 낀 게 있고. 자, 이 원소들 순서 외웁시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이거 지구죠. 뭐 이상하다 했어. 지구니까 철이 제일 많은 거야. 이거 어차피 시험 나오니까 정리해봅시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규알철 카나크마 순서야. 산규알철 카나크마. 산소, 교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렇게 그 순서. 근데 이게 G9로 가면 순서가 바뀌어. G9가 되면 철이 1등으로 와요. 철이 1등이야. 마그네슘이 4등 돼요. 마그네슘이 4등 돼요. 얘는 원래 1, 2등이던 게 2, 3등으로 밀려요. 왜 갑자기 저 밑에 있는 게 확 치고 올라올까? 쟤네들 거진 다 해계가 있거든. 무거운 애들이라서 해계가 있다 보니까 지각은 껍데기만 보는 거잖아. 지구 전체로 보게 되면은 철이 순위가 바뀌는 거야. 지금 순위가 바뀌어 있는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 뒤에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4개만 좀 외웁시다. 다음, 생명체에 제일 많은 건 산소. 이게 생명체 구성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게 물이었잖아. 물. 기억나? 물이 H2지? H2O니까 내 몸에 많은 거는 수소야, 산소야? 이름부터 이렇게 헷갈려. H2O. H가 2개고 O가 하나인데요. H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다고. 지금 이거 보면은 질량비. 개수비가 아니고 질량비야, 질량비. 수소 질량이 1이면 산소 질량이 16이야, 16. 두 개가 있어도 16을 능가할 수가 없어. 알겠지? 얘는 질량이, 이 질량이 없고, 얘는 1 곱하기 2고, 얘는 16짜리 하나고, 그리고 산소가 양이 훨씬 많은 거야. 산소가 1등, 그러니까 물 때문에 그래, 물 때문에 그렇고, 탄소가 2등이지. 왜? 그걸 제가 나머지 다 탄소화물이잖아.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전부 탄수화물이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만든. 그게 탄소가 많은 거야.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아야 되는데 하는 놈이 기어 들어오지. 수소, 질소. 이 4개만 기억합시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순서야. OCHN. 됐고, 지구와 생명체 구성하는데 유래는 뭐 대부분 이게 중요하지. 태양의 성운에 처음부터 있었다. 왜? 초신수 폭발로부터 기록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아까 설명한 거 그림한 거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하면 과제가 100번이잖아. 지금 생명도 있고 이것도 있어서 딱 절반씩만 합시다. 여기 파트에서 50, 저기 파트에서 거기가 110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럼 저기 50이고 여기 50 해가지고 반반씩만 하자. 다음 주에 같이 인사하게 둘 묶어서 반반씩만.